네, 고발뉴스 올림픽 특집 제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발뉴스의 현임 기자 이상호입니다. 저는 조금 전 화장실을 막 갔다 온 상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발뉴스의 세케녀 곽현아입니다. 네, 저는 지금 저는 지금 이상호 기자가 볼일 보고 나오고 그 다음 화장실 제가 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주성 담당 서 회장입니다. 네네. 약을 먹고 왔습니다. 무슨 약? 무슨 약? 겁나서 못 물어. 그래. 니코틴. 아유, 니코틴. 담배 피우고 왔다고? 아, 예. 네네. 사실 저희가 2부는 근황에 대해서 5분간의 근황에 대해서 네.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못 뵀잖아요. 맞아요. 근데 서둘러서 진행하느라고 어떻게 지냈는지 인사도 못하고 시작을 그러니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네네네. 저는 지난 2주 동안 요 책 나온 지 이제 2주 좀 넘었는데 네. 엑스파일 요 책 사인회도 하고 네. 인터뷰도 좀 하고 네. 그렇게 좀 촘촘한 시간. 기사가 여기저기 보니까 조금 나왔더군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이 기사들을 잘 안 써주시더라고요. 왜 그렇죠? 제가 안 예뻐서 그러겠죠. 얼굴로 기사가 나오는 거군요. 박현아는 뭐 많이 나오잖아요. 아유, 근데 저는 이 책 제가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서점 교보문고 딱 갔더니 베스트셀러 딱 있길래 얼마나 뿌듯했는지. 몇 부 정도 찍었습니까? 찍기는 네. 5만 권을 찍었어요. 5만 하군요. 근데 너무 오만했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나가고 있는데. 네. 아니요, 잘 나갈 겁니다. 2주 만에 이거 지금 영화화 결정도 됐잖아요. 영화 만들기로 했어요. 거의. 그러니까요. 아니. 결정이 됐습니까? 네, 영화 감독님이랑 PD님, 네. 스태프들이 다 보고 이거 죽어도 만들어야겠다. 이야. 그래서 지금 오만한 분들. 이제 조만간 제작 발표도 할 거고요. 당장 올 하반기에 연극부터. 정말요? 대박이네요. 연극 아니에요, 진짜예요. 우와. 그리고 지금 광고도 막 나가고 있어요. 그래요? 맞아. 이거 보여주세요. 신문에 보니까 광고도 있더라. 그렇죠. 이게 뭐예요? 네? 이거 뭐야, 이거? 시커먼 거? 깜순이. 요거? 이거. 까맣게 된 거, 이거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새로운 광고 기법인데 요거를 동전이나 칼로 긁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 상품이 나와요. 뭐 나오지? 두 자니까 뻥. 이게 마치 뭐 삼성그룹, 삼성이라는 걸 가리느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네. 그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상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정색하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지금 우습 곽현아 씨랑 둘이서 우습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70년대 여러분 그 일제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진실, 아주 중대한 진실을 보도하게 되면 검열관이 나와서 그 자리를 이제 까맣게 구멍을 메우는 것입니다. 인쇄할 때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일본 말인데요. 빵꾸다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빵꾸를 내는 거죠, 거기에요. 그런데 이제 막상 그 편집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이 인쇄가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삼성이란 말을 하게 되면 신문 광고에서 그 자리는 까맣게 메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도 여러분 그것이 까말수록 독자들은 그 까만 자리에서 진실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 까맣게 빵꾸다시 된 그 지점이야말로 더 강력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삼성은 검은 글씨 2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품 긁어서 상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진실이 나오는 겁니다. 빵꾸다시라는 거죠? 그렇죠. 빵꾸다시인 거죠. 전문 용어로. 난 경향신문에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광고해 신문 주시는 게 얘기하고 어디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광고를 실어주신 경향신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광고를 싣고 고맙다고 신문사에서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돈 주고 하는 건데. 네, 돈 무료해? 아니 무슨 무료야? 정말 그렇게 무료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서혜성 교수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이? 네, 뭐 저는 쓸데없는 비슷한 뭐 늘 하는 일은 사실 강연이 제일 많습니다. 강하게 되면 평소에는 강연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강연하고 그리고 뭐 여기저기 대선 후보들 사회도 봐달라고 그래서 뭐 토론회하는 사회를 봤어요. 그러면 대선 주자급이면 출연료도 많이 받으시겠네요. 빵빵하게 받으시겠다. 출연료를 안 주더라고요. 이상호 발로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아니 이 사람들이 진짜 그러니까 아니 여기는 그냥 우리가 없다 보니까 도와주시느라고 안 받는 거고 자꾸 꽁으로 드시려고. 거기는 주셔야죠. 이 비싼 분인데 진짜. 그래서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 달라고 문자를 한번 해봤습니다. 반응이 뭐래요? 아직 안 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철렁해요. 왜요?
그 사실 저희도 해당되잖아요. 아니죠. 여기는 식구들 얘기하는 거고요. 네네네. 이것은 좀 사실 여기 이 광고가 지금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을 향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네.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좀 다른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선거하시는 분들은 그런 돈은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요. 지식인 머리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농부가 농토에서 그냥 갑자기 배추가 나오는 맨날 양처럼. 어디 가서 한마디 하려고 밤새서 책 읽고. 그럼요. 칸트 책 읽으시고. 그럼. 알겠어. 얼른 지나. 얼른. 자, 박근혜 씨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뭐 늘 요새 검색 사이트에 조용하더라. 제가 좀 요즘 자제하고 있어요. 살짝 자제하고 있어요. 좀 약간 뭐랄까 좀 저의 힘을 비축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세게 또 하나 하려고? 아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바나나가 요새는 사철 나온다. 네. 그래서 좋아. 네. 사철 나와서 맨날 먹을 수 있잖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다가 요식적이지만 저희 간단하게 근황을 멤버들 정리해봤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자, 근데요, 싸이의 뮤직비디오가 한류에 지금 전 세계 핵폭탄을 터뜨리고 있는데, 터뜨렸어. 그런데 우리 고발뉴스가요. 발뉴스. 저희가 한 최근 보도가 바로 미국 대학에서 터졌다고 합니다. 터졌어? 네, 우리 국내가 아닌 미국 대학. 몇 명이 봤어, 몇 명이? 1000만? 아니야? 아니야? 1000건. 조회수 1000건. 천도 아직 안 된다는데. 안 돼요? 네. 하여튼 여하간에 저희가 발뉴스가 저희가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 이 보도한 이 내용을요 미국 대학에서 이거를 또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다고 해요. 청와대 문학의 학살. 우리 한국 언론은 침묵하는 가운데 외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전 국민이 런던 올림픽에서 활약하고 있는 태극전사들에게 열광하는 사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내부 보고서로 알려진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이 언론에 누출되면서 국내 일부 매체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뉴지코리아가 이에 대한 국내 보도를 종합 분석해 보도합니다. 이 보고서는 MBC 해직 기자 출신 이상호 PD가 진행하는 인터넷 매체 발뉴스에 공개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발뉴스는 방송에 앞서 7월 1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문건이 지난 2008년 8월 27일 청와대 기획관리 비서관실이 작성했으며 좌파 문화 권력 척결 방안과 이른바 건전 문화 세력 양성을 위한 다각적 대안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는 지난 7월 24일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공개한 같은 내용의 문건을 기사화했습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청와대가 문화 분야에서 좌파를 척결한다며 인적 청산과 자금줄 차단, 우파 영화 제작 등을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어진 발뉴스 팟캐스트 방송에서 이상호 기자는 이 문건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상당히 좀 놀라운 얘기인데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하도록 청와대가 추진하겠다. 이데일리는 이번 청와대 문건을 다룬 기사에서 이번 보고서가 2009년부터 좌파 단체 지원 예산 근절, 분위기 전환을 위한 우파 영화 제작, 영화 자본과 협력해 투자 방향을 우파로 선회, 메이저 신문과 협력해 좌파 행적을 밝히는 기획물 연재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전략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청와대 문건은 특정 영화를 좌파 영화로 규정하면서 그 논란을 더했습니다. 이 문건은 칸 영화제와 같은 세계 유수의 영화제뿐만 아니라 1,300만에 달하는 국내 관중을 동원한 봉준호 감독의 2008년작 괴물을 반미 및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킨 영화로 2000년 개봉 당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하며 대종상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박찬욱 감독의 JSA 공동경비구역을 북한을 동지로 묘사한 영화로 아버지와 아들의 부정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재해석한 임찬상 감독의 2004년작 효자동 이발사를 이승만, 박정희 두 국가 권력의 몰인정성을 비판한 좌파 영화로 규정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에 대해 무엇보다도 무려 1,300만 관객이 관람한 괴물은 진짜 좌파 영화일까? 라고 물으며 이러한 촌스러운 질문들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반문해야 하는 상황은 꽤나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개탄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양한 시각, 다양한 뉴스, 뉴지의 최정환입니다. 야, 참. 근데 아니 전 세계가 이만큼 관심을 가질 만한 관심거리인데 국내에서는 왜 침묵하게 되는 것이며 그것도
정식 언론이 아니라 미국 대학에서 젊은 아이들도 이렇게 관심을 가진 내용인데 우리 국민들도 좀 많이 깨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한국 언론들도 많이 반성해야 될 것 네, 같고요. 사실 미국 대학생들 굉장히 충격받았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세계 12위죠. 그리고 올림픽에서 지금 메달이 저는 12개, 4위. 4위 이렇게 되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민주화가 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그런 나라에서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왜 갑자기 아시아에서 갑자기 한국에서 나치가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호기심이 활동하지 않을 수밖에 활동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맞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역사나 현재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가, 어떤 시대를 건너가고 있는가를 잘 말해주는 거죠. 이런 걸 정말 부끄럽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문화혁명, 그냥 균형화라는 게 뭐 이를테면 서고 동저 네. 이렇게 그냥 차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차이가. 네네네. 근데 그걸 편편하게 누르는 거잖아. 네. 억지로 롤러로 막. 힘을 써서. 그게 바로 문화혁명이고 스탈린 시절의 강제 이주고 뭐 그런 것들인데 그게 바로 버젓이 이 정권 하에서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언론이라든가 모든 기관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 좀 답답합니다. 네. 문화는 기본적으로 감성을 매개로 해서 전파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문화는 그 자체가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어떤 방콕 영화를 보고도 굉장히 감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노벨 문학상을 작품을 보고도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만큼 감성을 매개로 하는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누가 조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약간 좀 지루하긴 했지만 방금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나의 은교라서 뭐라고 못해요. 네. 자 그리고 여하튼 제보자 AM 저희에게 확인시켜준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 차원의 정치 공작이 있었다. 그 밖에도 기업을 동원한 상황이 있다. 그리고 불법적 비선 조직을 운영했다 하는 내용들을 저희에게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다만 이제 추가 제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고발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 선생님이 꼭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네. 한국 보도가 크게 나오지 않고서 조금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걱정되죠. 저 이상호, 박현아, 서혜성은 M 선생님과 함께 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마지막까지 한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정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 시청자 여러분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른바 만성적 피로감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 만성적 피로는 악에 대한 만성적 피로입니다. 개혁이 너무 나쁜 아니라 일이 비리에 대해서. 비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터져도 그냥 관심이 무심해지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아주 중대한 시기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MC 같은 이런 염 선생님 같은 이런 분들을 우리 사회가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만 악에 속을 해서 진실을 가지고 나오는 내부 고발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여러분 그분에게 꼭 우리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박수를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M 선생을 제보를 기대하면서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올림픽 특집 발뉴스 3부 가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